선생님 오셨어요?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저거 누가 아니야 누가?
집회 참가자세요? 네, 점심 후 7시부터 추모문화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바라보이는 쪽 왼쪽에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로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 추모문화제 안쪽으로 와서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조금 넓게 깔 건데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내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지침 때문에 이 왼쪽에 앉기가 조금 어려워서 모든 분들이 이 추모문화제 공간에 앉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방송 언론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셔야 추모제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요. 뒤로 조금 밀어주시거나 아니면 옆쪽으로 언론은 자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개는 제가 바라보는 오른쪽에 지금 있으니까요.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전부 깔개를 가지고 이 추모문화제 공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모문화제는 7시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이선우님 추모문화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입니다. 이선우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많이들 마음이 착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거리에서 농성도 하면서 애를 써왔는데 계속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오늘 다시 추모제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일하다 죽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 좌절을 딛고 다시 또 한 걸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추모문화제에 모두 함께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선호님,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그리고 바로 어제는 포천의 채석장에서 또다시 2명 노동자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또 일터에서 돌아가셨을 그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묵념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모두 함께 묵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님, 나이는 23, 평택항에서 우리인력이라는 업체 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4월 22일 원청인 동방의 작업 지시에 따라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정리 작업을 하다 날개가 접히면서 사망했습니다. 신호수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없고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일하다 죽었습니다. 민영화된 부두에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리 책임을 서로 미룹니다. 원청인 동방은 안전관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청은 인력업체에 불과합니다. 이 현실이 우리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유가족께서도 원청인 동방과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제대로 사과하라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선호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노래 꽃다지를 모셨습니다. 오늘 추모 공연으로 마음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지고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공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날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린 싸워야 하네. 지난 밤도 어느 이름 모를 거리에서 죽도
꼭 맞고 터져 돌아와 잠들었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어른들도 총을 들고 아이들도 총을 들고 멍하니 꼬꾸라처럼 죽은 자들의 전쟁터로 걸어가면 멈출 수 없지. 살기 위해 싸워야 하네. 세상을 판단할 권리는 내게 존재하지 않았어. 학교에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세상은 친구 섹스 모두 불화하지. 돈과 돈 속에 나를 죽이고 돈과 돈 속에 내 꿈을 죽이고 연을 줄 때까지 미친 듯이 싸우다 잠겨 잊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판단할 권리가 내게 존재하지 않았어. 들어가도 장을 들어가도 세상을 죽일 수 없는 끝까지 돈과 돈 속에 나를 죽이고 돈과 돈 속에 내 꿈을 죽이고 일어나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싸우다 잠겨 잊은 사람을 내면며 죽고 싸워야 하니.
아무렇지도 않은 그 위험한 일들을 위험하게 만들어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우리들에게 절퇴를 내리지 않으며 아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누군가의 목숨을 제물로 내고 살아가는 세상을 야만이란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며 감히 사랑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런 우리들에게 절대를 내리지 않으며 감히 사랑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며 감히 사랑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우리들에게 절대를 내리지 않으며 감히 사랑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며 감히 사랑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죽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19살 구의역 김군, 24살 서부발전의 김용균, 그리고 23살 이선호님. 그 어느 죽음 하나 안타깝고 슬프지 않은 것은 없지만 우리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더욱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경기 중서부 건설지구의 청년 조합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위험하지만 생명이 존중되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조합원입니다. 오동현님께서 이선호님께 보내는 편지글을 낭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 건설 현장에서 형태 몫으로 일하고 있는 오동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22일 이선호 군이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0kg이나 되는 대방형 컨테이너 4개에 가이드가 숨을 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차회의 순간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한창 하고 싶은 거 하며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은 현실이 슬픕니다. 저도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기 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지요.
회사에 얘기를 해서 안전하게 일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될 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난간대 없이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목수가 기술자가 저런 것도 못하고 오히려 타박을 당하죠.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사망한 사람이 없었지만 해마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실제로 사소한 것이라도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선우 군의 죽음이 결코 남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선우 군이나 저나 힘든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젊으니까 돈을 걸어서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현실이 정말 마음 아픕니다. 모두가 청년을 걱정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고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선우 군을 많은 분들이 추모하는 지금도 아직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현장,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일하는 현장, 이선우 군과 같은 현장이 나오지 않게 저도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꿈을 키우는 나의 또 다른 동료, 고 이선우 군의 몸을 베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 계시는 이곳 앞에는 천막이 두 동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아시아나 KO,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해놓고도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항의하기 위한 천막입니다. 오늘 원래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의 전용 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선호님의 죽음을 보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며 이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시아나 KO 지부 김계월 지부장님을 모시고 추모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입니다. 여기 고용노동청 앞 거리에서 농성투쟁을 하며 자본과 박상구와 싸운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서초 서울지법에서 박상구 구속을 외치고 해고자 복직을 외쳤습니다. 사필 기정이라고 했던가요? 오늘 박상구는 구속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해고가 되고 또 출근하면 퇴근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끔찍한 현실이 분노스럽기만 합니다. 저는 1년 전 코로나19로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2번이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노동청 앞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복직투쟁을 이어가던 중 고 이선호 군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슴이 메었습니다. 이 땅에 나와 같은 노동자이자 자식 같은 이들이 안전장치도 없이 현장에서 일하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분노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우리 노동자들이 언제까지 목숨을 담보로 노동을 해야 하는지 이 정부에 따져묻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고 김용균 어머니와 고 이한빛 아버님이 단식을 하시고 그리고 1,1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내고자 한겨울 추위에 떨며 싸웠지만 그 애절한 절규에도
국회는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또 하루가 멀다 산재 사망으로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말씀하신 대통령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고 귀가 있으면 제발 들어보십시오.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라고 떠들어대고 K방역은 어느 나라보다 잘한다고 떠들고 그럼 뭐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젊은 청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죽고 다치고 또 죽고 부끄러운 건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인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 형제, 친구, 동료를 죽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일하다 다치거나 죽이지 마십시오. 비정규직 없는 나라, 해고 없는 나라, 산재 사망 없는 나라,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여 제발 더 이상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노동하면서 살고 살아서 노동하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연대와 단결로 함께 싸웁시다. 투쟁!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이선우 씨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안전관리자도 없었고요. 선우 씨는 컨테이너 위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의 친구들이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숨진 선우 씨의 친구 김별희 씨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별희 씨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친구 떠나보내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친구 선우 씨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들었거든요. 선우 씨 어떤 친구였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키도 크고 무표정이라서 무서운 친구일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성격도 밝고 또 친구들한테 애교도 있고 반에서 분위기도 잘 띄워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내주신 선우 씨 생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믿기지가 않으시죠? 네, 아직까지도 잘 실감은 안 납니다. 네,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뭐 야외에서 실내에서 많이 찍었습니다. 참 믿기지 않고 실감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휴대폰에 선우 씨를 삶의 희망이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선우 씨가 평소에도 가족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했다고요. 네, 막내임에도 누나들도 잘 챙기고 또 누나 한 분이 아프신데 그래서 항상 걱정도 많이 했고요. 예. 최근에 조카들이 생겨서 조카들 사진도 보여주면서 자랑도 하던 친구입니다. 예, 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상당히 깊었고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러 다녔던 그런 한 집안의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별희 씨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올리셨나요? 사실 그 무리한 인원 감축과 또 안전관리 미흡, 또 시설물 불량,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 등 선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산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이화롭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했고, 또 사고 책임자들이 선우와 선우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특히 원청의 공간의 관리군도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별희 씨가 다른 곳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안전수칙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선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외치셨더라고요.
지금 신호가 끊겨서 예, 잘 안 들리셨나요? 네. 안전수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졌으면 우리 선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정부 선정사한테 사실 예, 말씀하시죠. 네, 사실 그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선우는 일단 그 일을 처음 하는 일이었는데 애초에 처음 작업하는 애한테 모르는 일을 안 시켰으면 발생하지 않은 사고였고, 만약에 모르는 작업을 시켰더라도 사전에 안전관리라도 제대로, 안전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줬으면, 애초에 시설물이 부실하지만 않았더라도 그곳에 신호수나 안전관리자만 있었더라도 이 모든 단계 하나하나 들여서 선우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뒤늦게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지금 촛불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제 처음 청년 정의당 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선우가 알려지지 못한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비록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라 또 언제 잠잠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친구들끼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선우가 좀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0일이 지났고, 이제서야 뭐 정치인들도 방문을 하고, 언론에서 관심이 조명이 되는 것. 그래서 또 이후에는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방문해주실 때도 그냥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뀔까 이런 불안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그 원청업체가 아주 뒤늦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버지는 그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사과를 못 받았다, 이렇게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좀 지금 아버님께는 예, 사과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애초에 처음부터 사과하지 않고 모른 채 했던 것에서부터 이미 지금 사과하는 것은 아버님이 마음이 풀리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네. 원청의 100% 과실을 인정하고 선우한테는 1%의 잘못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용서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이번에 고 김영균 노동자 어머니께서 여러 사람들과 절실한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온전하게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재, 미흡 등으로 사람이 죽으면 벌금을 문다고 했더니 그럼 회사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하지 말라고 사람이 죽는 건 괜찮은지 묻고 싶고요. 또 사실 산재사고나 사망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력과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선우가 죽고 또 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는데 그 이유들도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제 친구가 죽는 게 너무 허탈하고요. 당연하게 지켜줘야 되는 권리들이 지켜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안 지켜서 사람이 죽는 것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발 정부와 국회는 좀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친구가 안타까운 산재사고의 피해자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번을 계기로 생각이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동자 박준이라고 합니다. 부를 노래가 전태일 다리에 서서라는 노래와 노동을 부를 텐데 두 곡인데 그 내용에 담긴 것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다 죽어간 많은 노동자들을 기억하라. 전태일은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늘 살아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부족하고 말이 부족하지만 같이 기억하면서 노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잘거리 서럽덩거리는 사람들고 내 상천에서 달리는 사람들 번쩍거리는 밤불빛들의 눈이 아프다. 나의 삶은 죽음은 투쟁은 보이고 갑니다. 필요할 때 소환되어 이리로 저리로 급습니다. 심한 불바닥에 두 다리 잠긴 채 움직일 수 없게 붙잡이로 세워진 나에게 꽃을 주지 마. 여기에 나는 없다. 억울한 곳에 막막한 곳에 당장이라도 거길 똑같은 눈물 삼키고 일어나는 거기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복음 지우지고 배달을 오는 노동자 그 숨같은 삶이야. 그 죽은 틈새에 쎄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저 영광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데이여 벨트에 뛰어가는 매일 죽어간다. 나는 매일 죽어간다. 억울한 곳에 먹먹한 곳에 당장이라도 어깨 똑같은 눈물 삼키고 일어나고 어디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무거운 짐 지고 배달오는 노동과 그 숨가쁜 산이야. 철탑 위에 불구 위에 참을 수 없어 성남거리에 뜨거운 방송 높은 곳에 어디에 차별 없는 뒷바닥에 건물처럼 넘쳐오는 저 한장에 내가 살던 사랑아. 차별 없는 뒷바닥에 건물처럼 멈춰오는 저 한강에 내가 살던 사랑아. 저 한강에 내가 살던 사랑아.
기약이 지나게 그래서 인류의 조리지 노동은 희망이야 세상을 사는 시작이야 봄날의 새순이야 열사도의 영혼이야 서로의 노동은 꿈, 사랑, 희망, 가족에 대한 모든 것 하나하나 이뤄나갔을 멋진 희망이었습니다. 중대기업 처벌법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키고 노동자의 귀한 이름으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나긴 진화의 끝에서 인류의 조물 노동은 희망이야 노동은 희망이야 희망이야 세상을 사는 시작이야 봄날의 새순이야 열사도의 영혼이야 기나긴 투쟁이야 눈물이야 네, 유가족들께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가족분들의 곁에 있다고 그 죽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도 이선호님의 죽음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족이신 고 이선호님의 아버지 이재호님께서 나오실 때 정말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유아가 이래도 뭐 며칠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고 지금도 조금 어지러지한 그런 가운데 어찌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보다 먼저 큰 아픔을 당하신 고 김영준 어머님도 계시고요. 저기 뒤에 우리 같은 슬픔을 가진 부모님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누구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다 모여주신 거라 생각하고요.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되면 내년에 조금만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칠기 위해서 그래요. 뭐 어느 사건을 놓고 볼 때 아쉽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저런 사고가 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고가 바로 산재사고입니다. 그건 뭐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안전을 지켜줬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었다고 민망입니다. 이번에 4월 22일 날 제 아들 선호 사건도 있습니다. 뭐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다가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김영근 어머니나 또 수원의 김석규군 초로사건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전쟁을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는 그 두 분들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두 분들은 자식이랑 가족을 산업 현장에 보내고 싶은 그 산업 현장이 어떤 것인지 몰랐다 아닙니까? 자, 가보니 현장은 훼손되어 있고 거기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근로자들은 절대 회사 입장은 안 됩니다. 오로지 회사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답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럼 말씀하시던 제가 더 잘 알고요. 하지만 이번 제 산호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 8년간 작업 현장으로 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병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한 몇 번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다가 제가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인데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봐도 제 아이의 것이 조금 더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내 자식 키웠지만 바보같이 키웠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하고 싸우고는 나중에 119에 늦게 신고됐다는 것부터 또 말도 안 되는 외관 공간에 가서 그런 작업 지시를 시켰다는 사람들, 그거는요 사건의 본질하고 틀려요. 법조사에서 볼 때 제가 따질 문제지,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요 원청에서 비용들과 인건비를 줄이고 갔다고 법에서 정한 특정수의 안전정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루에 10만원만 주고 하루 종일 시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만원 주고 한 사람만 시합을 넣으면 저희 집 자식 안 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억하시는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루에 10만원 아껴서 얼마나 더 부자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자기 성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하러 가는 작업장은 아니고 사람 잡는 도살장인 것 같습니다. 일하러 갔다가 일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게 오늘 사람 현장의 모습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일터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은 순수한 마음을 합니다. 단지 하필 조금 못되려고 용돈 벌이지 말고 불과 그돈 100만원 벌어간 자리에 아무것도 몰라요. 시키고 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다칠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오늘도 저희 교사에 대통령이 왔다 가셨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밑에 보좌관들을 통해서 제가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깊이 반성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4년 동안 도대체 뭐 하셨냐고요. 출근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혼자 없는 세상, 이중일이 없는 세상 만든다고 하셨는데 4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죽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도저히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 규명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철저한 처벌. 또 한 가지, 이제 이 시군 제발 좀 끝내시고. 나는 자식을 하나 베렸지만요, 그 반에 우리 집 한 가정은 아니고 박살이 났습니다. 대통령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문기임 소라사 같은 부진적인 사고 막겠다고. 알겠습니다. 너무 나중에 오면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보겠습니다. 뭔가 이제 좀 반발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직장 나가는 건지 죽으려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킨다고 다 해서도 안 됩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 그 기업을 또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도 제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자기가 맡을 바에 인방 열심히 하시면 우리나라에 이런 아픈 사고, 이런 난리도 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유만 밝히는 기업가보다 안일에 빠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공무원님들 제발 자기 성찰을 사실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 열심히 하시라고. 대한민국 안전해집니다. 이런 사람 안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항상 웃고 즐기면서 또 노동의 중요한 돈의 소중함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단 그것도 내가 다치지 않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거지 위험한 곳에 가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권리는 없습니다. 다들 돌아가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안전한
하는 거 아니면 회사에서 좀 부당한 일을 시키는 거 한번 좀 돌아보시고요. 안전하게 돼서 아침에 웃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웃고 퇴근할 수 있는, 그리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돼서 참 저도 너무 황당합니다만 이 슬픔은 오늘로서 끝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슬픈 아픔을 가지고 사는 가족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슬픔을 딛고 용기를 내서 싸우고 계시는 이선호님의 아버님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연대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함부로 빼앗는 자들에게 맞서서 저항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자, 이렇게 요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법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는 또 시행령마저 왜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변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우리를 믿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앞에 서 계셨던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싸웠고,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요구하면서 싸워오신 분입니다. 고 김용균님의 어머니이시고 김용균 재단 대표이신 김미숙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게 이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왜 노동자가 일하러 가서 그렇게 안전조치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자본가들이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꾸고 제대로 처벌받고 함으로써 안전조치 하게끔 만들어가야 될 세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끝까지 투쟁으로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4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반복되는 사망사고 소식에 마음이 참담함을 느낍니다. 언론을 통해 이선호님 사망 소식을 접하였고, 용균이 사고와 너무 흡사한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이 마음으로 엊그제 이선호 유족이신 아버님께 힘을 보태고자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퇴근하고 다음날 6차 용균이 재판을 엉망으로 끝난 후라 기분도 침울한 상태였으나 다른 날이 여의치 않아 올라오는 길에 부랴부랴 찾아뵈었었습니다. 벌써 사고를 당한 지 20일차, 너무 늦게 찾아뵈매 성부했고 그동안 산업재해를 막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별 효과 없이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빈소에 문상을 마치고 유족 아버님을 뵈었는데 불안해 보였던 여태껏 봐왔던 다른 유족분들과 환희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삶의 희망이라 하셨던 소중한 자식을 너무나 부당하게 잊고 나서 배는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 하시며 억울함에 노발대발 하셨고
분노로 치를 떨고 계셨던 아버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나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사건을 파헤쳐 보면 대부분 인재였음이 여실히 드러남에도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국가도 기업도 책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님들 자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절한 죽음에 분노의 마음이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세상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죽여가며 나라 발전을 운운하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민주국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균이 때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고 이런 현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들의 죽음을 진상을 밝혀내야 되겠다 하시는 아버님의 강한 의지가 눈빛에 서려 날선 칼날처럼 힘있게 보였고 사건이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굳센 결기가 느껴져 외려 제가 힘받고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강력한 분노도 함께 동반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죽음들의 유족들과 함께 손잡아준 시민들과 언론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나 기업과 정부의 큰 반발로 법 취지가 무색하게 사람을 살 수조차 없는 형편없는 법을 통과시켜 죽음을 막지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넣어 책임성을 없애버리려 합니다.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안전예산안을 얼마나 짜는가에 따라 적절한 2인 1조나 안전요원 같은 인원 충원도 되고 사고의 책임자성을 빠진다는 것이 노후된 기계와 안전센스도 펜스도 세울 수 있는데 이런 사고에 책임자성이 빠진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업과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준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앞으로의 국가 행보를 낱낱이 지켜볼 것이고 국민이 진짜로 제대로 안전해질 때까지 목소리 높이고 행동으로 한낱 지나가는 태풍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김혜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두 분의 유가족이 단식을 하면서 그리고 8분의 유가족이 단식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부의 논의를 거치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됐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재계는 시행령을 함부로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싸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만에서 한 해 40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수부, 고용노동부가 서로 안전관리의 책임을 미룹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도 하청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제도도 바꿔나가고 목소리를 더 모아야 할 이유입니다. 함께 외쳐보고자 합니다. 한 번씩만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동보다는 생명을 시행령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민주노총의 박희은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마음이 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원님의 죽은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추모의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죽음 앞에 분노의 마음, 그러면서 안전한 일터와 새로운 세상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바라는 그러한 결의의 마음들이 이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희입니다. 이선호님 아버님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고 같이 차를 타고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전까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처참하게 죽은 현장을 아버님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집에 가자, 이렇게 절규하셨던 그 모습이 저도 너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흑만에서 그야말로 안전장치도 없이,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한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예고된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리면서 그야말로 절망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온 마음으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에도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서 죽었고,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머리가 끼어서 죽었고, 어제 포석 채석장에서 노동자들이 또다시 끼어서 2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택배 노동자가 집배원이, 유독각스에 질식된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은 여성 이주노동자, 그러한 죽음들을 우리는 여전히 바꿔내지 못하고 매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자본들을 정치권들이 어떻게 비호하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추모문화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추모의 방식이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모아내고 주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 함께 분노합시다. 살해당한 이후에 세상에 이 죽음이 알려지기 전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갔던 원청과 서로 책임을 떠넘겼던 해수부와 노동부에 대해서 분노합시다. 여론에 떠밀려 현장에 찾아가 긴급회의를 한다며 호들갑 떠는 정치꾼들에게 분노합시다. 안전한 사회, 산업재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조차 호명되지 않았던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시다. 현장을 찾아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그것도 유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과문을 읽고 고개를 숙인 채 가버린 자본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시다. 그리고 조직하고 투쟁합시다.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이 사안은 기업들에 의한 연쇄살인입니다. 살인자들이 처벌되어야 합니다. 고 이선호님이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고 그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정말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뿐 아니라 항만에서 그 위험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매년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든 해수부든 국회든 정부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다단계 하청구조 죽음의 외주화를 어떻게 멈춰낼 것인지 그 대책을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도 되기 전에 하위법령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하니 끊임없이 자본들이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계속되는 죽음 앞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만들고 산업재해 범위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결의하겠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이 외롭지 않게 조문을 조직합시다. 그리고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합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다시 알려냅시다. 추모 행동을 조직합시다. 그 투쟁에 민주노총 앞장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추모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이고 우리의 연대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평택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조직해 주시고 지금 청와대 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 청원에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요청드리는 많은 행동에도 여기 계시는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하는 추모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장미꽃을 받으셨죠? 23살 이선우님, 이 장미꽃처럼 젊은 노동자들이 이 컨테이너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선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붉은 마음을 담아서 이 컨테이너에 함께 꽂아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바로 우리 이 연대의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 사회를 걷어내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이선호님의 아버님, 그리고 이한비 PD의 아버님, 그리고 김영균 어머니, 이렇게 세 분이 먼저 애도의 마음을 담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모두 일어서셔서 장미꽃을 들고 이 앞에 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꽂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시아나 KO 분들 저희사 쪽으로 좀 함께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시민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앞으로 쭉 나와서 함께 장미꽃을 꽂아주시고 연대의 마음을 받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애도는 이 슬픔을 우리의 것으로 가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모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대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애도와 연대의 마음을 모아 장미꽃을 컨테이너에 꽂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대의 힘이 이 컨테이너에 깔린 23살 이선호 군을 부활시킬 것이고, 우리 이 연대의 마음이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안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 애도의 끝으로 컨테이너에 깔린 우리 이선호 군이 살아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바로 안전한 현장으로, 그리고 편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로 다시 살아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서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외치고 오늘 추모문화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함께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네, 추모문화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